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두 번째 순서고, 오늘 한마디는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운 섹터에 좀 공략을 하자라는 말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주말 동안에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원자재에 관련된 이슈들이 제일 크게 부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 원자재 관련된 인덱스 지수도 정말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이 뭐 지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안 좋은 쪽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은 물론 이제 러시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이슈에서도 조금 자유롭게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역시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종목들 제가 오늘 하나 준비를 좀 해봤으니까요.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경농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농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이런 곡물 관련된 업체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사실 경농도 이제 비료 업체지만 이런 농업 부분에서 연관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세계 이제 식량 지수 자체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뚫고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곡물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 일단 끝나기 전까지는 가격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은 되었지만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한 번씩 단발성으로라도 좀 큰 폭의 뭐 시가가 뜬다든지 뭐 어느 정도 장중에 한 번 시세가 크게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될 수가 있으니까 이 경농이라든지 곡물 관련된 종목도 역시나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경농도 지금 현재 1차 목표가 달성을 한 상황인데 2차는 좀 계속 아쉽게 좀 달성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14,000원대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만 14,300원까지는 터치가 아직 안 돼가지고 2차 체결은 안 됐는데, 그래도 한번 이런 이슈성으로 한번 시세가 올라온다고 하면 충분히 2차 목표가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좀 판단된 종목이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SM을 좀 볼 텐데요. 자, SM도 보시게 되면 일단 차트가 이제 보시면 그냥 꾸준하게 좀 우상향이 좀 나오고 있죠.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모멘텀으로 한번 상승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최근 증시가 조금 변동성을 보이지만 여전히 생각보다 이제 견조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제가 오늘 장 한마디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좀 자유로운 섹터 이런 얘기를 해드렸지만, SM이나 이런 엔터사들이 또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증시가 조금 변동성을 보이고 빠지는 흐름 속에서도 굉장히 탄탄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이런 SM 같은 회사들은 또 리오프닝 부분에서 좀 수혜도 많이 받고, 지금 현재 레드벨벳이나 이런 그 소속 아티스트들이 또 이제 콘서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달에 단독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콘서트에 대한 기대치들이 지금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차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판단되니까 역시 SM도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뉴를 볼 텐데, 뉴도 지난주에 이제 편입을 했었던 종목이었죠. 이제 편입하고 조금 더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드라마 제작사로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 뉴 같은 회사들도 실제 리오프닝 부분, 왜냐면 뉴는 이제 영화를 원래 배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오프닝 되면서 어느 정도 영화 그 시청이 좀 증가하고 영화 배급 자체도 일단 증가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사실 뉴가 부각되고 있는 거는 컨텐츠 제작 부분입니다. 이제 스튜디오 NU라고 하는 그 자회사, 이 자회사에서 만드는 드라마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이미 계약을 맺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콘텐츠 부분에서 많은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해드렸었고, 지금은 주가도 충분히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권에서 비교적 인플레이션을 이런 걸 조금 더 자유롭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거 역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 역시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돌아서는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 신규 종목 좀 편입을 해볼 텐데, 자,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뉴라는 종목을 좀 편입을 했지만 약간 비슷한 계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가가 32,600원이고요. 종목명은 A스토리라는 종목 오늘 편입해 보도록 하겠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 A스토리도 한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큰 폭의 조정을 좀 한번 겪고 난 이후로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졌었고 옆으로 쭉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이제 이런 좀 매물대를 조금 넘고 나면 추가적인 이제 시세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스토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컨텐츠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컨텐츠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정말 일정하게 생산해서 뭐 판매를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물류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도 충분히 올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A스토리를 편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한 자료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종목 A스토리라고 하는 업체고요. 지금 사업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 업체의 좀 장점 중 하나가 드라마 중점이긴 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뭐 영화나 사실 이런 것들보다는 영화는 이제 우리가 오히려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극장을 좀 잘 안 가고 했다 보니까 사실 영화보다는 요즘에는 드라마가 더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A스토리는 이 드라마 중점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킹덤이라는 이 드라마죠. 이걸 넷플릭스에 공급을 해서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흥행을 한번 좀 이제 하게 되면서 인기를 좀 끌었었던 그런 이제 제작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어느 정도 이런 유명한 이런 드라마들을 꾸준하게 좀 제작을 좀 하면서 성장을 해오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드라마 제작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 제가 아까 차트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차트가 한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큰 폭의 한번 좀 하락세가 나오고 그 뒤로는 지금 바닥권에서 쭉 이제 흘러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A스토리가 사실 이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지난해 가장 기대가 됐던 대작 중 하나가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이 지리산이 사실 이제 방영되자마자 좀 비난을 좀 받기도 했었고, 좀 이제 드라마가 흥행을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지난해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흑자 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주가는 빠졌지만 지금 실적은 잘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리산이라는 그 대작 드라마가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사실 이게 방영되기 전부터 이미 글로벌 판권을 이미 다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글로벌 판권을 판매를 완료했기 때문에 어차피 흥행하지 않더라도 들어올 돈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이익들이 이번에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제로 이익이 꽤 크게 증가를 한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오히려 그걸로 주가는 빠졌지만 실적에는 사실상 큰 타격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금 좀 아쉽게 빠졌던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돌려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드라마 제작을 좀 해가지고 뭐 빅마우스라든지 이상한 변호사라든지 이런 좀 기대작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작들로 인해서 그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은 주가가 현재 흐름보다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A스토리가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계약 공시를 좀 최근에 냈었기 때문에 이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OTT 쪽의 모멘텀들을 계속 좀 붙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은 SNL인데, 사실 이 A스토리가 이런 드라마를 좀 하긴 하지만 콘텐츠를 좀 다각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예능 쪽이었습니다. 예능. 그래서 이 SNL이라는 이 콘텐츠를 이제 쿠팡 플레이에 이제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 SNL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런 좀 일정 부분 클립들이 많이 화제가 좀 되면서 굉장히 좀 인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걸 때문에 쿠팡 플레이를 결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는 사실 아직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쿠팡이랑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제 인기를 계속 끌면서 향후에는 계속 이런 그 이제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이 컨텐츠를 계속 공급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이런 드라마라든지 예능 부분에서 좀 흥행을 하면서도 실적 성장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제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질문 한번 이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제 지수가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네. 드라마 제작사들에 대한
지금 그 몸값이 실제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OTT 서비스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면서 네. 이 OTT 서비스의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드라마 제작사의 몸값이 경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가 이번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외로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고 네. 또한 그 가입자 수도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넷플릭스와 버금가는 뭐 다양한 OTT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OTT 서비스들의 어떤 특장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특장점이라기보다는 사실 요즘에 OTT 쪽의 전반적인 그 흐름들을 일단 말씀을 해드리자면 넷플릭스도 이제 원래는 가장 뭐 선도 업체로 좀 치고 나갔던 상태지만 요즘에 이제 OTT가 이제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오히려 많아진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 업체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컨텐츠 제작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호재입니다. 왜냐면 한 곳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업체들한테 공급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들이 요즘에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동남아나 이런 시장에서 많이 먹히면서 좀 이제 그 오히려 고객 수를 좀 늘리는데 영향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컨텐츠들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아마 컨텐츠 계약 공시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부분에서 A스토리는 역시나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체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설명드리면요. 1차 제가 목표가는 35,0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37,500원, 손절가는 2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